안녕하세요. 날씨가 추워져서 뭐 많이들 결석들 하셨는데 오늘은 논어 20편 중에 3분의 1쯤 되는 7편 7권째를 하게 됩니다. 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유교 경전 중에서 네 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사서라고 그러죠. 사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 사서인데 이 사서를 성균관에서 제가 이게 한 2년 전쯤 되나요? 나 책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나왔는데 성균관에서 사서를 이렇게 말하자면 성경처럼 이렇게 해서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가만있어 이제 설명드리고 그래 이 책을 번역이 그냥 아주 간명하게 잘 됐어요. 그래서 이걸 좀 그냥 소개를 그 첫 시간에 소개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잊어버리고 소개를 안 했는데 혹시 이제 집에서 공부를 하셔도 되고 참고를 하실만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드커버에다가 성경 모양으로 이렇게 자꾸로 하고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책갈피로 줄은 2개를 해놨네요. 2개. 그래서 순서는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이렇게 돼. 이게 가격을 얼마라고 그러죠? 7만 원인데. 네, 7만 원이라는데 지금 있긴 있대요. 단체 주문하면 뭐 조금 할인이 되나 그건 확인 안 해봤는데 성균관은 개인적으로 주문하셔도 되고 구입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사서를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토를 또 달았어요. 한문에는 옆에 한글로 토를 달아서 혼자 공부하기도 참 좋게 돼 있어서 이게 소개를 드리니까 이렇게 한번 지나가면서 보시고 주문은 어느 분한테? 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보셔도 아니 저기 돌아가니 그런데 주문을 누가? 여기서 이렇게 훑어 이렇게 보세요. 가까이 내가 아니 이거 이제 사야지 그런 게. 그리고 이제 이건 주역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요 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공자께서는 사실은 우리가 2500년 전에 살으셨던 성인이신데 지금 논어를 통해서 우리가 공자님의 사상을 공부를 하는데 지금 봐도 상당히 다 옳은 말씀이시고 또 시대적으로 시대를 초월한 말씀들이 많으셔서 이거 공부하는 게 상당히 재미를 붙이면 좋은 저건데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그런 분들은 자주 결석하시니까 결국은 취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계속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저 7권의 제목은 수리편이에요. 수리편.
술이라고 하는 것은 서술한다, 무엇을 기술한다. 또 우리가 논술 시험할 때 술자도 이 술자입니다. 논술. 어떠한 내용을 문자로 기록 설명하는 거죠. 말하자면. 책으로 본 페이지로 따지면은 111쪽이 되는데요. 11쪽. 지난 시간에 마지막 장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읽어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을 한번 복습을 하면서 그 다음에 7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편 이름은 편 이름은 그 첫 문장 편집상 첫 문장의 말씀 중에 두 자를 따서 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의미는 대부분 여기 이제 수리편은 그야말로 공자의 생각을 서술하는 내용이 상당히 주가 된다. 다시 말하면 공자의 학문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꼭 이 편 안에는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조금 섞여 있기는 한데 그러나 주는 이것은 공자의 학문적 자세, 학문의 내용, 학문의 어떤 분야를 학문은 조금 길을 다른 얘기가 됩니다만은 학문은 대변 보는 거와 같다. 학문에 힘을 쓰고 학문에 힘을 주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학문이라는 그 학문은 배울학자 학문이 아니고 대변 나오는 그 구멍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학문에 힘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대변 보는 일하고 화장실 가서 대변 보는 일하고 같다. 학문에 힘쓴다는 얘기예요. 힘을 쓰는 게 학문인데 그런 좀 썰렁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공자의 학문적인 그 배울학자, 학문적인 그 학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묻는 것이, 토론하는 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물을 문자인데 학문할 때 문자는 물을 문자인데 이제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그것을 묻고 토론하고 답을 받고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럴 문자로 쓰는 사람이 혹시 있는데 그건 무식한 사람이 하는 얘기고, 학문 하면은 배울학자에다가 물을 문자다. 이게 우리가 아셔야 돼요. 지난 장의 마지막을 한번 28장에 보면은 109쪽에 그걸 한번 성독을 설명 간단하게 하고 성독을 하고 그 다음에 7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인에 대한 것에 아주 중요한 인에 대한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공이 말하기를
만약에 가태료자는 뭐뭐 할 것 같으면 이게 만약에 박시어민 백성에게 널리 복지를 베푸는 거죠. 말하자면 복지를 베풀고 또 여러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다면 능제중 여러 사람을 대중들을 구제할 수 있다면 이게 토가 이제 혼된했지만 한된했지만 이거는 한다면 이런 조건을 나타내는 토가 되죠. 여유 박시여 민이 능제중한된 하여하니 있고 그렇게 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치로 말하면 복지 정책을 통해서 많은 어려운 백성들을 도와주고 또 베풀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물이 그 대중을 건널 수 있다. 건넌다는 것은 경제할 때 제자인데요. 이 강 이쪽에서 강 저쪽으로 건너가게 하는 거다. 그 물을 건넌다는 건 어려움을 건너는 거예요. 어려움을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비유로 해서 죄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죄자는 건널 죄자고요. 그래서 구해주고 건너게 하는 것을 우리는 구제라고 한다. 구제. 모든 백성들을 다 건너게 하는 나라다. 그래서 백제라고 할 때도 이 제자를 쓴 거예요. 원래는 십제라고 시작했다고 그래요. 십제. 근데 십도 이제 전체란 뜻이지만 10에 10을 곱한 100이 전체를 의미하는 완벽한 수. 하도낙서의 합수기 때문에 100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원조왕이 시작할 때 십제로 시작했다가 하남 위례성에서 이제 시작할 때 100으로 고쳐가지고 너무 작으니까 이제 크게 백자로 쓰자 해서 백제라고 이름을 고쳤다고 그 제자가 바로 왜 제자를 썼느냐면 그 백성들을 어려움에서 건져 구제하고 이 어려운 큰 장애물을 건너게 하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왕의 하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백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다. 제자는 그래서 건널 제자입니다. 이게. 그 경제를 통해서 경영을 통해서 그 구제를 하고 백성들을 그 어려움으로부터 그 구출해서 이렇게 건너가게 하는 어려운 장애물을 건너게 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우리는 경제라고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자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제중 무리들 요거는 사실은 점은 나중에 붙여진 거고 원래 글자는 이렇게 썼다가 해요. 지금 그 무리중자를 중구가 아니라 중공이지 사실은 중공에서는 간체자로 어떻게 쓰느냐면
아마 중국 여행에서 이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글자. 네. 그런 거 많이 봐요. 뭐 많이 써 있을 거예요 아마 그 거리에. 요게 무리중자예요. 사람 셋이 모였다 하는 뜻이에요. 사람 셋이. 요것은 요 아래 요 글자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잘못 오해한 사실은 이렇게 쓰면은 이게 무슨 여기 이제 그 무슨 짐승의 앞발 뒷발 그 형상한 코끼리 상자하고 무리중자하고 우리가 구별하셔야 돼요. 요것은 요 뜻이 있네. 이 짐승의 앞뒤를 그린, 그리고 이건 등뼈를 그리는 거고요. 요것은 코끼리, 이건 코를 그린 거고요. 코를 그린 거고, 그래서 코끼리 상자 밑에 요거는 짐승, 도야지 돈자도 이렇게 하고서 여기에 단원자 쓰면 고기 육자를 썼어. 돈자를 써. 요것만 해도 도야지 시자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네 발 달려서 걸어다니는 돼지과 같은 형상의 그러한 그 네 발 달린 짐승을 그린 그림이고, 이것은 코끼리 상자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이것이 마치 여기서 온 걸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 무리중자는 여기에서 무리중자는 이것하고는 다른 것이다. 이거와는 다른 것. 이거는 바로 사람이 셋이다라고 하는 셋이 모였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 중자, 무리 중자예요. 그래서 간체자로 이것을 요거 이제 말하자면 사방 눈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 사람 모인 무리 중자인데, 그러니까 무리 중자를 제가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했지만, 이거는 원래는 이것이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간체자로 이렇게 쓴다. 간체자로. 그러니까 간체자 어떤 거는 간체자가 정말로 간단하면서도 그 뜻을 살리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간체자는 원래 모양을 변형시킨 거라 어떤 면에서는 진화한 것이 아니라 퇴화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한자 어느 문자 역사상에 간체자는 글쎄요 진화한 것인지 퇴화한 것인지는 모르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계중이라 할 때 중자가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박시여 제중, 박시여 민, 백성에게 널리 베풀을 것이 있고, 그리고 무리를 구제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정치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가위 인호이까 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공이 공자께 여쭈었어요. 그러니까 공자 말씀하시기를 하사어인일이 어찌 인에만 해당되리요. 인에만 일사자인데요. 어찌 인에만 해당되리요. 반드시 성스러운 일이다. 성인성자 성스러운 필이야. 꼭 있게 하자는 강조하기 위해서 꼭이야. 성스러움. 그러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다 야자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꼭 성스러운 일일 것인저. 왜 그러냐면 요임금도 순임금도 기유병저시니라. 그것은
연임금도 순임금도 도리어 그것을 힘들어하고 그것을 못하는 것을 하나의 단점으로 여겼다. 그것을 병이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는 육신의 병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병이 아니라 하나의 그것을 약점으로 단점으로 생각했다. 이거를 못할까봐 이걸 못하는 것을 단점으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하는 것이지 그것이 정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공자께서 말씀을 이어서 말하기를 대저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용이비인하며 자 여기서 기와 인기 이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논어에서 나오는 인은 자기라는 뜻이고 자신이라는 뜻이고 인은 타인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인기 인일기십 하나가 다른 사람이 하나를 하면 나는 열을 하고 10번을 하고 한 번 해서 다른 사람이 된다 하면 나는 10번이라도 한다 이런 얘기. 인십기백 다른 사람이 10번을 해서 한다면 나는 100번이라도 한다는 노력을 얘기할 때 이제 인일기십 인십기백 뭐 이런 말을 합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이 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냐면 내가 서고자 하는데 기입 이럴 때 내가 기욕 하고자 한다 하면은 기가 뭐예요? 기욕 입이 뭐 해야 돼요? 내가 서고자 하는 곳에 다른 사람을 세운다. 그러니까 유교의 도덕 중에서는 남을 배려하는 게 없다. 그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배려예요. 이보다 더 큰 배려가 있어. 내가 거기에 가서 서고자 하는 자리에 다른 사람을 세울 수도 있어. 그게 인의 첫 걸음이에요. 그 다음에 기욕 달인이다. 기욕 달인이다. 다른 사람, 내가 도달하다, 거기에 통달하다, 거기에 가고자 하는 거예요. 달이라는 건 도달하고자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무칠달자인데 사무칠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거기에 도달한다.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다른 사람을 거기에 도달하게 한다. 통달하게 한다. 또 마찬가지. 내가 통달하고자 하는 곳에 다른 사람을 통달하게 하는 그런 배려가 그만한 배려가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큰 배려가 있어요. 그 뭐 인성교육 시킬 때 무슨 인성교육에 무슨 뭐 7가지인가 8가지 얘기를 하는 중에 배려를 얘기하면서 배려는 유교는 배려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체가 유교는 전체가 어지린자 인자 전체가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요순께서 병으로 여기는 것, 바로 그것을 예를 직접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기욕입이 입인하며 기욕달이 달인이니라. 능근취입이면 바로 이게 이제 가장 나하고 상대편,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여 그걸 비유로 취해서 취할 수 있으면, 이런 할 수 있으면 가까운 자기, 비는 비교는 다른 사람에게서 그 비유를 나의 가까운 사람,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나는 가까운 나의 입장을 다른 사람에게 비유해서 취할 수 있으면 가위라고 할 수 있다. 가위는 뭐뭐라고 할 수 있다. 인지방이라 할 수 있다. 인지방. 갈짓자는 뭐뭐이니까 인의 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방법.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방법. 내 마음 잡아서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바로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나의 마음이 가까운 거 아닙니까? 가까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배려하는 것. 이것은 바로 인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다. 역시 공자 말씀이에요. 아주 당연하고 옳으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공자 말씀. 한번 지난 시간 배운 거를 마지막에 성독을 하면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수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공이왈 시작. 자공이왈 여유박시여 민이 능체중언된 하여하니 있고 가위이노이까 자활하사오이니리오 피랴성훈저 요순도 기우경저시니라 부인자는 기욕입인하며 기욕달이니라 능근취비면 가위인지방야니라. 인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도 많지만 여기에 상당히 많은 함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09쪽에 그 끝에 줄 글자가 바뀌었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혹시 고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기입욕이 아니라 기욕입이다. 이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7장 7편 7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권지 7 술이 제7 서술할 술 자활 술이 부작하며 신이 호고를 절비어 노팽하노라. 여기서 이상한 말이 이제 노팽이란 말이 등장을 해요. 노팽은 사람의 이름이다. 팽이라고 하는 것도 성, 이름. 이게 저기서 이름자가 아니고 성자라고 봐야죠. 성.
그러니까 노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 습관으로 늙을 노자 쓰면 전문가, 원로 이런 뜻에서도 쓰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그런 거 다 없어진 얘기지만 우리가 노형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지금 안 하죠. 지금 얘기는 형이란 말도 쓰지도 잘 않을 뿐더러 노형.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 다 노형이라고 했어요. 그 노형이라는 얘기가 다른 사람은 이제 연세를 드신 분에 대한 하나의 존칭으로 접두어로 쓰는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의미의 노라고 하는 노팽이라고 하는 팽시상을 가진 노인분 그 원로 여기에는 지금 보면은 상나라 현대부다 대부 중에서 아주 훌륭한 대부고 유명한 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후세에 이 사람을 노자를 얘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추측도 했습니다만은 그건 확인할 길은 없고 상나라 시대의 대부다. 상나라는 어느 때냐면 주나라 이전 공자하시던 시대는 주나라 말기예요. 말기를 뭐라고 그러죠? 무슨 시대라고 그러죠? 춘추 시대. 공자가 돌아가신 이후 맹자가 한 100여 년 후에 맹자가 나타났던 시대를 뭐라고 해? 맹자 시대는 전국 시대. 그래서 주나라 말기부터 진나라가 통일하는 그 사이 중에 일정한 시기를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한다. 춘추 시대는 공자가 살으셨던 분이 시대고 전국 시대는 맹자가 살았던 시대다. 왜 춘추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자가 쓰신 춘추라고 하는 책이 노나라를 중심으로 한 역사책인데 거기에 대의 정신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춘추 필법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춘추 대의정신이다라고 하는 말을 후세에 남긴 그러한 저술을 하신 거예요. 역사를 평가하면서 쓰신 거기 때문에 춘추를 나를 욕할 사람도 춘추고 나를 춘추 때문에 그럴 것이고 나를 칭찬하는 사람도 춘추 때문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공자께서. 그러니까 공자의 말하자면 역사를 보는 역사 사관이 뚜렷하게 서 있는 세상을 보는 역사를 보는 하나의 사관을 가지고 쓰셨기 때문에 나를 죄를 주는 사람도 춘추를 통해서 나를 죄를 지을 것이고 나를 포상해 줄 사람도 춘추를 통해서라고 그런 말씀을 당신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춘추 시대라고 하는 시대. 춘추 시대를 거쳐서 이제 중국의 진나라가 이제 통일 천하를 합니다만은 공자가 사시던 주나라 말기를 말하는 것이고 그 주나라 이전의 나라가 바로 상나라다. 상나라를 또 무슨 나라라고 한다고 했죠? 하은주라고도 하고 하상주라고도 한다. 은나라라고 하는 나라의 다른 이름이 상나라예요. 그 상나라는 민족이 하나라가 아니고 한나라가 아니고 한족이 아니고 동이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화하족이 아니고 동이족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역사가 이미 증명해 놓은 거예요. 은나라는. 그런데 중국의
중국은 은나라 때 문명이 가장 최고의 높은 그러한 문화 정도를 이루었다. 그래서 중국 문명의 주인공도 역시 이제 동이족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상나라의 현대부 중에서 전설적으로 뭐 얘기 대대례라고 하는 얘기책에 기술이 등장을 해요. 인물은 등장을 합니다만은 이거는 말하자면 어떠한 사람이냐, 인물이 옛날을 믿고 옛 것을 믿고 새로운 것을 전해주는 그러한 문화적 업적을 남기신 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그 노팽 이게 절비어아라고 하는 얘기, 절은 뭐냐면 도둑질할 절자입니다. 도둑질하는 걸 뭐라 그래? 도둑질하는 도둑을 뭐라 그래? 절도범이라고 할 때, 이 절도범이라고 할 때 이 절자를 써요. 남몰래 남 보지 않을 때 훔치는 것이 절도예요. 그냥 잘 아시는 바 같이 그냥 무기나 칼 가지고 돈 내놔 하면 이건 강할 강자 강도고 절도 절자인데, 절도 절자가 이게 상당히 쓰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 어려운 글자를 간체자로 쓰는 것을 우리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했죠. 이건 굴속이라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제한된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니까 끊을 절자를 써서 이렇게 약자로 쓰는 게, 이렇게 쓰면 조금 아마 쉽게 이런 절자 본 것 같을 거예요. 옛날 신문에 나왔으니까 절도범 하면 이 절자가 나왔어요. 요거는 원래 글자를 줄여 쓴 것이다. 원래 글자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돼 있죠? 저도 잘 모르겠네. 위에 전복자가 있네. 한역을 딴들이. 요 점칠점자에다가 또 안에다 점칠점자 쓰고 점칠복자 쓰고 그다음에 입구자. 이건 사람인자 사사사자네. 여기 입구자를 안 하고 사사사자. 요거 뭐 같은 글자일 거예요. 요 안에다가 먼저 썼어요. 사람 인자 썼네? 네. 요거 사람 인자는 요 글자일 거예요. 요거 잘못된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입구 대신에 요건 입을 그린 거나 코를 그린 거나 사실 같은 거. 나란 요건 점을 쳐도 점을 쳤는데 점에 풀리지 않을 정도로 극한 아주 몰래, 그러니까 몰래 숨겨놓은, 그래서 나를 거기에 이렇게 숨겨놓은 이런 상태. 그런데 이쪽에 채색 채자는 뭐 빛날 채자고 채색 채자니까 아주 채색이 나고 아주 화려한 것, 이런 것을 몰래
몰래 이렇게 감춰놨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그 칼절 가만히 고요 말하자면 몰래 절제 그 칼절 여기 위에 그 글자 그 위에 그 상단에 써 있는 게 이제 그 칼절 이렇게 돼 있죠. 예. 그 칼절자는 그하다는 얘기는 남 모르게 이런 얘기가 돼요. 몰래 안 보이게 숨겨놓는 게 이제 그윽하게 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비라고 하는 얘기는 몰래 나만 나 홀로 이렇게 나 홀로 이런 얘기예요. 나 홀로 이게 드러내놓고가 아니고 몰래 비유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비교할 빗자는 견줄 빗자니까요. 견준다는 얘기는 나에게 이런 얘기예요. 나에게 누구를 어자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전치사니까 나에게 아는 나에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가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간접 목적, 직접 목적이라고 봐야 되겠지. 나에게 무엇을 극히 몰래 은근히 말하자면 속으로 비유해본다 이런 얘기예요. 절비여 나에게 누구를 노팽이라는 분을 나에게 나만이 은근하게 속으로 드러내놓고 한 거 속으로 비유해 보노라. 근데 무엇을 비유하냐면 수리부작하며 서술하되 창작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역사적 사실 같은 거를 또는 훌륭한 성인의 업적을 창작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훌륭한 일을 서술하기는 하지 지어내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수리부작이란 말은 옛날 것을 그대로 잘 전해서 기술해서 전해주기는 하지만 거기다 덧붙이거나 창작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수리부작이란 말이에요. 수리부작이라는 것도 사자 성어로 쓰는 말이에요. 수리부작은 뭐냐면 옛날 것을 또는 역사를 서술하되 창작하지 않는다. 지을 짝자. 그러니까 공자는 지으신 게 없어요. 책을 지으신 게 없어요. 다 수리부작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의 생각인 인의예지도 사실은 공자께서 처음 주장하신 게 아니고 사실은 성현들의 주장들을 서술해서 정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정신이 바로 신이호고예요. 신이호고. 옛날 것을 믿고 옛날에 성인들의 하신 일을 생각을 믿고 말이 을자는 하고 그런 얘기예요. 믿고 호고 옛날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옛날 것은 다 나쁜 거야. 요즘은 혁신을 하고 혁신한다고 그러죠. 개혁하고 새롭게 한다는데 옛날 거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옛날 것을 지킨다고 해서 뭐라 그래? 옛 고자를 안 쓰고 옛 구자를 쓰죠. 옛 고자와 옛 구자가 있어요. 옛 고자도 있고 옛 구자도 있죠. 이건 구고요. 이건 고예요. 옛 것을 아주 그냥 안 놓치려고
붙잡고 있고 지키는 것을 뭐라 그래? 지킬 숫자에다가 옛 숫자 해가지고 수구라고 해요. 수구. 보수라고도 하지만 수구라고도 해요. 그래서 수구를 거기다 나쁜 말을 수구들 뭐라고 그래? 꼴통이라 해서 수구 꼴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 다 원인 글자에 내력이 있어요 이렇게. 옛 것을 지킨다 해서 수구라고 하는 거예요. 옛 것을 지키는 것, 옛 전통적인 것도 훌륭한 전통은 지키는 게 좋잖아요. 근데 여기서 수구는 뭐를 얘기하느냐? 재산, 물질, 어떤 권력을 옛 것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나쁜 말로 쓰이는 거예요. 신이호고는 훌륭한 전통, 성인의 훌륭한 가르침을 좋아하는 거예요. 옛날에 가르쳐 주신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신앙하고 믿고 좋아하는 것. 그래서 신이호고를 절비어아 노팽하노라. 가만히 혼자 나에게 노팽과 같음을 비교해 보노라. 그러니까 노팽이라는 분이 이렇게 신이호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지만 노팽만큼 내가 신이호고를 한다. 그래서 옛 것을 서술을 하지만 옛 것을 서술만 하지 새롭게 창작은 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공자가 말씀. 그래서 요 수리부작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에 수리라고 하는 글자를 책 편머리에 권머리에 써서 이걸 수리편 또는 수리 제7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면 수리 제7이라 성도고를 수리 제7이라 자왈 이렇게 성독을 크게 좀 한번 읽으시죠. 시작. 수리 제7이라 자왈 수리 부작하며 신이 호를 절비어 노팽하노라. 한 줄이지만 뜻은 굉장히 넓고 크고 공자의 사상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혼자 오셨네?